여러분은 여행지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아니면 쇼핑의 천국? 여행 전문 기자로서 20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여행지의 기준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혼자 여행해도 편안한가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에서 발표한 순위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서울이 선정된 것이죠. 방콕, 오사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들을 제치고 말입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서울을 찾았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서울은 그저 아시아의 수많은 도시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서울이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된 걸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토록 서울에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20년간 서울을 취재하며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서울의 놀라운 변화와 매력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의 아시아 특파원 사라 미첼입니다. 저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지내고 있는데요. 5년 전부터 1년의 절반은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느낀 서울만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에서 서울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뉴욕의 편집실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방콕, 오사카, 샌프란시스코 같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여행 전문가로서 전 세계 수많은 도시를 다녀보았지만 서울처럼 안전하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도시를 찾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지하철에서 복잡한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회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확한 영어로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설명해 주었죠. 그날 저녁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겪은 일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외국인이 신기하셨는지 주인 아주머니는 계속 제게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하시면서 김치며 고사리나물이며 심지어 계란말이까지. 그때는 서비스라는 말뜻도 몰랐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편의점에서 또 다른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대학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사려던 라면을 끓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죠.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서울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서 취재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미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얼마 전 뉴욕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여성 인턴 직원이 제 책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6개월째 월급을 모으고 있다면서 한국 여행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더군요. 드라마에서 본 북촌한옥마을도 가보고 싶고 강남의 카페 거리도 가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포장마차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발음하더군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떡볶이, 어묵, 순대 같은 길거리 음식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는 모습이 마치 제가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만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음식들을 직접 맛보는 것을 여행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편의점 문화였습니다. 지난 여름 새벽 3시에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미국에서 온 여대생 3명이 삼각김밥을 고르며 한참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먹던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꼭 먹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편의점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편의점 컵라면도 사갔습니다. 매운맛이라고 쓰여있는 빨간 라면을 보며 서로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라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삼각김밥과 우유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밤새 편의점 음식 파티를 했다며 즐거워하더군요.
특히 겨울철이면 편의점 앞에서 풍기는 호빵 냄새는 외국인들이 발걸음을 붙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 미국 친구들은 처음에 호빵을 보고 찐빵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나올 수 있지? 라며 의아해했지만 한입 베어 물고는 감탄사를 연발했답니다. 파탄금의 달콤함과 따뜻한 빵의 조화는 추운 겨울밤의 완벽한 간식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맥 문화입니다. 제가 처음 치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것이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치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화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여름 한강공원에서의 취재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로 공원이 가득 찼어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예약한 시간에 맞춰 한강공원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에 외국인들은 특히 놀라워했습니다. 양념치킨과 후라이드를 반반으로 시켜서 처음 먹어본 영국인 관광객은 이건 마치 예술작품 같아요. 바삭한 튀김옷에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이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라며 감탄했죠. 시원한 맥주와 바삭한 치킨, 거기에 한강의 야경이 더해지니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저녁이 되었답니다. 야시장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동이나 동대문 야시장에 가면 외국인들이 길거리 음식을 찍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특히 치즈가 길게 늘어나는 핫도그나 달달한 붕어빵은 SNS 스타가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는데요. 특히 여성 여행객들이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에 매료되어 있더군요. 밤늦게도 포장마차에서 혼자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 24시간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제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종종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며 어디부터 가봐야 할지 조언을 구하죠.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우선 편의점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요. 포장마차에도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치맥은 꼭 드셔보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 중 핀란드에서 오신 카타리나 씨는 2년 만에 서울을 다시 찾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왔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서울은 혼자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특히 광화문에서 본 수문장 교대 의식이 인상적이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정말 멋있었죠. 저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만한 곳이 있을까 의심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대한 소장품과 체계적인 전시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보여주는 전시 방식은 미국의 박물관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관광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리에도 심야버스가 있지만 일부 노선뿐이에요. 밤에는 집에 가기가 무척 불편하죠. 하지만 서울은 달라요.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여성 혼자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늦게 지하철을 타는 것을 항상 걱정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군요. 실제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 수는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무려 1212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제가 여행 전문가로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서울의 다층적인 매력입니다. 경복궁 같은 전통 문화유산부터 현대적인 강남까지 한 도시에서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도 멋지지만 서울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 서면 600년 역사의 경복궁과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이 한 프레임에 담기고 북촌 한옥마을의 기와지붕 너머로 고층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한 영국인 관광객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경험한 지하철 시스템 중 최고예요. 길 찾기가 무척 쉽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버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그리고 모든 곳을 촘촘히 연결하는 노선망은 서울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뉴욕의 낡은 지하철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매년 봄이면 저는 서울의 벚꽃 시즌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여의도 공원이나 석촌호수이
벚꽃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특히 한강공원의 야경과 어우러진 벚꽃은 제가 본 어떤 도시의 풍경보다도 아름답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은 골목골목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이나 소호의 분위기 있는 거리도 좋지만 한옥의 처마 끝이 하늘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울의 안전성은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만난 많은 여성 여행자들이 서울의 치안을 극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늦게 혼자 걷는 것을 항상 조심스러워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제 동료가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분실물 센터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도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항상 카페를 찾아다녀야 하는데 서울은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편리함은 특히 우리 같은 여행 작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맛집 정보를 찾아보고 블로그에 글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제가 여행 전문 작가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는 것이 일상이지만 서울의 음식 문화만큼 독특하고 매력적인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5년 전 처음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해서 배가 고팠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거리 곳곳에는 한글로만 써진 메뉴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하나 없이 한글만 빼곡한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 식당 안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을 만났습니다. 메뉴판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육개장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가리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날 맛본 육개장의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처음 느껴보는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보통 수프를 마실 때 수저로 조금씩 떠먹는데 이상하게도 이 매운 국물은 계속 들이키게 되더군요. 빨간 고추기름이 둥둥 떠있는 모습에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한 입 맛보니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었습니다. 고기는 우리가 아는 소고기 요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잘게 찢어진 고기가 국물 맛을 듬뿍 머금고 있었죠. 특히 숙주나물과 고사리 같은 채소들의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산나물을 거의 맛볼 기회가 없거든요. 부드러운 대파와 아삭한 숙주나물, 쫄깃한 고사리가 어우러진 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보통 국물 요리라고 하면 치킨, 누들 수프나 토마토 수프처럼 순한 맛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은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취재차 미국에 돌아가 있을 때면 이 얼큰한 국물이 가장 그립습니다. 이런 저의 첫 경험은 서울 음식 문화의 특별함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모르는 음식을 주문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어떤 음식을 주문하든 실패할 걱정이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순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취재를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저에게 순대를 추천하셨어요. 기사님이 설명해 주신 순대의 재료를 듣고 처음에는 질겁을 했습니다. 돼지 내장에 선지와 당면을 넣어 쪄낸 음식이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께서 너무나 진심으로 추천하시는 바람에 호기심이 생겼죠. 기사님은 친절하게도 유명한 순대집 앞에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소한 향이 가득했어요. 앉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내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순대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시지를 먹을 때도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갈아서 만든 것만 먹는데 순대는 달랐습니다. 겉은 도톰하고 쫄깃한데 속은 부드럽고 포슬포슬했어요. 당면의 쫄깃함과 선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특히 순대를 먹을 때 곁들여 주신 양념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소금에 약간의 고춧가루를 섞은 것 같은데 이 간단한 양념이 순대의 맛을 더욱 살려주더군요.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풍미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입 먹어보고 말려고 했는데 어느새 접시가 비어 있었어요. 옆에서 순대국도 주문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따뜻한 국물에 순대가 들어간 이 요리는 또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얼큰한 국물과 순대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가 되었죠. 지금은 미국의 지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순대를 추천합니다. 돼지 내장에 선지를 넣은 음식이라고 하면 다들 저처럼 처음에는 질겁을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면 이내 맛에 매료되더군요. 특히 미식가인 제 뉴욕 친구는 순대를 먹고 이건 마치 프랑스의 부댕 느와르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것 같다며 감탄했답니다. 서울의 식당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입니다. 한 골목에 수십 개의 식당이 모여있는 광경은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뉴욕에서는 식당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맛집을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먹자골목은 다릅니다. 수많은 식당이 경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맛없는 집은 도태되고 맛있는 집만 살아남았더군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주인 아주머니들의 정입니다. 제가 단골이 된 청진동에 한 식당이 있는데요. 그곳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취재하느라 바쁘다는 걸 아시고는 항상 더 많은 반찬을 내오십니다. 때로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직접 담그신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주시기도 하죠. 이런 따뜻한 정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입니다. 제가 여행 전문 기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문의가 폭증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미 서울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뉴욕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턴 직원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카페에 테이블이 있었고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도깨비 드라마에 나온 그 카페예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공유 씨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제 버킷리스트 1순위였거든요. 이런 현상이 제게는 무척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여행 기사를 써오면서 저는 주로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독자들은 드라마 속 특정 장면의 촬영지나 K-팝 스타들이 자주 가는 카페를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후 저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을 경험할 수 있는 DMZ 투어 코스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게 되었죠. 물론 드라마는 허구지만 이를 통해 한국의 분단 현실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취재한 한 미국인 여고생 그룹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들은 모두 블랙핑크의 열성 팬이었는데 졸업 선물로 서울 여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순례하는 것은 물론 멤버들이 졸업한 학교 근처의 카페도 방문 목록에 넣어두었더군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이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치 그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여행 코스는 흥미로웠습니다. 오전에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오후에는 강남의 최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저녁에는 홍대에서 버스킹을 구경하고 다음 날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공예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 한국은 참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600년 역사의 고궁 앞에 초현대식 빌딩이 우뚝 서 있는 풍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은 이제 서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인터뷰한 한 프랑스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에도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공존하지만 서울은 달라요. 이곳의 조화로움은 마치 잘 짜여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특히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관광 전문가로서 제가 보는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런 공존의 미학입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울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 여러 도시를 취재하면서 항상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여행해도 괜찮은가, 대중교통은 편리한가, 언어의 장벽은 없는가 이 세 가지인데요. 서울은 이 모든 면에서 최상급 점수를 받는 도시입니다. 특히 안전성은 서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라는 점이 처음에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제가 인터뷰한 한 호주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게다가 중간에 들른 편의점 점원이 길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심야버스도 있다고 하던데 다음에는 이용해보고 싶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지하철역 벽에 붙어있는 노선도를 보고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모든 역에 영어 안내가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점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버스 노선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번역 앱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사계절의 변화입니다. 제가 계절별로 서울의 모습을 취재해보니 마치 4개의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사계절의 매력이 뚜렷한 도시입니다. 봄이 되면 여의도와 석촌호수 일대가 벚꽃으로 물들고 한강공원은 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름이면 도심 곳곳에 물놀이장과 한강 수상 레포츠가 인기를 끕니다.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나 제주도로 향하는데 서울에서 KTX나 비행기로 2~3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죠. 가을에 서울은 단풍으로 물듭니다. 특히 북한산과 남산 등 도심 속 산들이 붉게 물드는 모습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장면입니다. 겨울이 되면 서울과 근교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겨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얼음 썰매를 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실내 스케이트장에서는 추위도 잊은 채 스케이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세계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에 도착할 수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겨울축제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죠. 얼음 위에서 빙어를 잡는 축제는 뉴욕 출신인 저에게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얼음 구멍을 뚫어 직접 물고기를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와 매운탕으로 맛보는 경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죠. 이처럼 서울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한 도시에서 이토록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각 계절마다 어울리는 음식 문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봄에는 벚꽃놀이와 함께 즐기는 도시락,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 가을에는 등산 후 먹는 산채 비빔밥, 겨울에는 따뜻한 군고구마와 붕어빵까지. 이런 계절 음식들이 서울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한 도시에서 이토록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그 모든 계절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 잡은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한국 문화의 역동성, 세계 문화와 소통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균형감, 그리고 이를 세련되게 표현해내는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류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이 더 깊은 문화적 이해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서울의 관광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이것이야말로 서울 관광의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려운 분들에게 서울은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도 이 특별한 도시에서 저처럼 따뜻한 순간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